영상에서 남자들이 성기가 작은 탓을 여자들에게 돌린다는 말까지도 했고 욕설 가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분 자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 2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인데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량 고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았죠. 저도 이번에 너무 가까운 분들의 부탁이라 2건 정도 대량 고소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 영상의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댓글을 다시더라도 어떤 의견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의 인격적 가치 자체에 대한 비난, 특히 욕설을 포함한 비난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은 아무리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결코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요새는 주로 너무 억울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언제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빠르면 3개월 만에도 결론이 나기도 하고 늦으면 5년, 7년이 걸려서도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제가 2년 6개월 전에 수임했던 사건인데요. 25년 2월에서야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드디어 결론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어떤 페미니스트 분께서 촬영한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내용은 여자들이 자기 검열을 멈춰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남성 혐오적인 발언을 마구 쏟아내는 내용이었죠. 욕설과 성적인 표현 배제하고 취지만 요약하자면 한국 남성은 범죄나 과오가 있어도 감추고 성공한 사실만 부각하면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있고 잘못된 것은 전부 여자 탓을 할 뿐인데 반해 한국의 여성들은 잘못이 없어도 감추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의 영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주장이 옳다고까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존 밀튼, 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홈스 대법관, 브랜다이즈 대법관 등이 발전시키고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소나 헌법학계, 정치학계에서도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론, Free Markets of Idea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일 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평범한 보통 한국 남자 회사원이에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나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 같은 정치학이나 헌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으세요. 평상시에 댓글 같은 것도 전혀 안 쓰고 보통은 읽기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 영상에 많은 여성들이 공감을 하고 댓글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해도 공감해준다는 게 더 부럽다, 이런 말을 한 줄 남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런 댓글을 본인이 남기셨다는 것도 잊고 계셨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당신 고소되었어요 라는 연락을 받으시고는 무슨 일인가 확인해 보니까 저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의뢰인은 영상에 나온 여성분을 욕한 것도 아니고 그 주장이 병신 같다는 취지였는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도무지 의아해서 그냥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셔가지고 댓글을 단 취지도 설명하고 수사관조차도 이해하는 눈치였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니 검사님이 댓글 한 번 다른 것이 전부고 초범이니까 기소유예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오셨죠. 사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의 시간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느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경찰,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소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보자마자 이건 원래 무혐의 처분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기소유예 선례가 쌓인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저 같은 사람이 존중해 주는 것처럼 제 의뢰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도 존중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소인은 영상에서 남자들이 성기가 작은 탓을 여자들에게 돌린다는 말까지도 했고 제가 이 영상에서 차마 표현을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에 대한 혐오로 욕설 가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남자들이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그분 자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 주장에 대해서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어떻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검증받을 기회를 이 사회에서 배제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어요. 여러분들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루소가 아닌 루소의 천적인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 들어서 누구신지 모르시겠다고요? 하지만 이분의 필명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볼테르입니다. 루소와 볼테르는 숙적 중에 숙적이었어요. 일례로 루소가 에밀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자 바로 볼테르가 루소는 하녀랑 동거하면서 낳은 아이 5명을 전부 고아원에 보는 사람이잖아 라고 폭로해버린 일화가 너무 유명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볼테르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볼테르 연구로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볼테르 전기를 쓰면서 볼테르는 아마도 루소를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적은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있어요. 그 말의 취지는 나는 루소의 모든 주장,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취향에 반대한다. 나는 그와 단 하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그러나 만약 루소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빼앗긴다면 나는 끝까지 루소의 편에서 그를 변호할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아마도 볼테르가 젊은 날 섭정 오를레앙이나 귀족 로앙에게 대들었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법 기득권으로부터 억울한 고초를 겪은 사건들, 또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 노년에 칼라스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일 등을 계기로 그의 사상을 숙적 루소와의 관계에 적용하여 한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볼테르라면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을 인물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을 고소한 분에 대해서 제 의뢰인도, 그리고 고소인도 제 의뢰인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견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시 사례 이야기로 돌아와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에 관여한 8분의 재판관 전원 합의된 의견으로 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이번 사건 같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비난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결코 주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언사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최후의 수단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시장,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라는 헌법의 질서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정치의 사법화, 즉 토론과 수기의 과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 사라지고 세력과 세력의 충돌, 집단과 집단의 대립만 남아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단면인데요.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과 글을 막지는 말 것, 이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을 침묵케 하는 독재가 잘못된 것처럼 다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또한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진리고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 또한 인류로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거리 연설 중 한 문장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